그날 내 손끝에서 작고 차가운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이 되어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다. 늘 그렇듯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그날을 맞이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허리가 쑤시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아팠다. 아무리 다독여도 나아지지 않았다. 세월은 나를 느리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소리 없이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며 미용실로 향하는 길. 무언가가 조금씩 느껴졌다. 그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작은 변화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갔다. 서울의 이른 아침은 아직 차갑고 길거리는 고요했다. 사람들의 발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내 발자국만이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다. 미용실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했다. 동네 어르신이 매주 다녀가시는 분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찾아왔다. 은정씨,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 보이네요. 그분이 말하며 의자에 앉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라면 이런 인사에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그 말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았다. 내가 추운 날씨라는 것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나도 이제 나이를 먹은 건가? 그런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손님이 머리를 하는 동안 나는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동안 내가 그토록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점점 더 고요해져 가는 느낌이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나만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고요함이 점점 나를 압도해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미용실의 문을 여닫을 때마다 내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은 외로움이 나를 따라붙었다. 밤마다 식탁 위에는 늘 한 사람 몫의 접시가 남아 있었다. 그 빈 자리가 내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커트가 끝나고 어르신이 다시 일어날 때였다. 고마워요. 은정씨, 오늘도 머리가 아주 잘 됐네요. 나는 단순히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분이 나가고 나자 나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고 몸은 더 피곤해졌다. 나도 모르게 손목을 돌려봤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법한 피로감이 이상하게도 오래 지속되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다.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 사람은 내가 예상치 못한 처음 보는 노인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은 여느 사람과는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머리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가 예약을 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다. 지금 손님이 끝나가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가 고마워하며 잡지를 펼쳤다. 나는 그가 잡지를 읽는 것보다 자꾸 내 동작을 바라보는 눈빛에 신경이 쓰였다. 그는 다소 진지하게 잡지를 넘기며 말을 걸어왔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 그렇죠.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짧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대화가 익숙했다. 그러나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무엇인가가 감도는 기분이었다. 내가 여전히 그를 조심스레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다시 말을 걸었다. 손님, 오늘 머리를 하면서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나는 의도치 않게 그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지 망설였다. 평소에는 별거 아닌 질문이라 생각했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그 말 속에서 나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그와 눈을 맞췄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끝을 꼭 쥐었다. 이런 감정을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았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런 감정들이 묻혀 있었던 것을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려 버렸다. 그럼 물 온도는 괜찮으신가요? 나는 그의 머리를 감겨주면서 물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손끝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짜릿하게 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느껴지게 했다. 나 자신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말하며 나가려는 순간 다시 돌아서서 말했다. 혹시 다음 주에 전시회 보러 가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전시회 가는 걸 좋아하는데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초대하는 일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주말에 가게를 비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평일에 맞춰보죠. 선생님 스케줄에 맞출게요.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거울 앞에서 입술 색만이라도 정돈하며 오늘은 그가 올까 싶어 작은 설렘을 느꼈다. 사람은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면 아무 기대 없이 살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게 작은 희망을 준 듯했다. 내가 잊고 있던 감정, 사람들과의 교류, 그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따뜻함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그날도 김준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왔다. 그리고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커피를 내게 건넸다. 미용실 문이 열리자 고요하게 들어온 그는 손에 작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은정 씨, 오늘도 차 한잔 하실래요?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커피 잔을 조금 더 꼭 쥐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그런 사소한 말들이 내게 다가오는 건 오랜만이었다. 나는 커피 잔을 받으며 가볍게 웃었다. 오늘도 커피를 챙겨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미소가 다정하게 퍼졌다. 나도 모르게 손끝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가 그동안 고심하던 작품을 처음 공개하는 날이라서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뭔가 그 말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전시회네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런 날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내 마음을 비추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특별한 일 없이 살았던 나에게 그의 그런 말들이 갑자기 중요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편한 감정도 섞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와의 만남이 점점 나의 일상에 큰 자리를 차지해 가는 것 같았다. 그가 올 때마다 나는 그가 내게 주는 온기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이 불편하게 다가왔다. 내가 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내 가슴이 미묘하게 요동쳤다. 이제는 나 자신도 혼란스러워졌다. 한편 내 몸은 점점 더 나아지지 않았다. 손끝의 떨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느리게 느껴지는 내 몸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그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그날 내 몸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머리가 아팠고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나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좀 쉬어야 하지 않나. 그는 또 한 번 내게 물었다.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이시네요. 나는 속으로 움찔하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가 나의 표정을 본 순간 나는 그가 내 몸의 상태를 눈치챘음을 느꼈다. 그가 조용히 다가오며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가 내게 느끼는 관심이 진심임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 후 그는 잠시 조용히 앉아있다가 내게 물었다. 혹시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을 드시겠어요? 나는 그 제안에 조금 놀랐다. 사실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식사의 제안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가벼운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날 그의 제안은 달랐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교감을 원하는 것 같았다. 저녁은 좀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 짧고 간단했기 때문에 저녁 같은 일상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게가 끝나면 가겠습니다. 그 말을 끝내고 나서 나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그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나는 문득 그날 오후의 커피와 대화를 떠올렸다.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어 가고 있는 걸까? 그동안 내 삶에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필요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미용실을 정리하면서 그가 준 작은 관심이 내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두려웠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점점 더 그에게 이끌려가는 것 같았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나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와 함께한 식사는 내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우리가 앉은 자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내 속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다. 그가 내게 이야기하는 것.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한 작은 식사는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다. 그가 나에게 해주고 있는 작은 배려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저녁을 마친 후 우리는 조용히 나가며 길을 걸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는 문득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을 듯한 순간을 느꼈다. 그가 의도적으로 내 손을 잡으려는 건 아닌 것 같았지만 내 마음속에선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다가왔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와의 거리감을 느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질문이 떠올랐다. 그는 멀리서 그저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의 미소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듯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 고맙죠.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걷기 시작했다. 그 침묵은 그 무엇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가 나에게 너무 다가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가 나에게 끌어들인 감정이 결국 나를 상처 입히지 않을까? 혹시 다음 주에는 미술관에 가실 수 있나요? 그가 또다시 내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가 이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른다고. 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고 숨이 가빠서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하며 매일처럼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그날 내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입맛도 없고 몸은 자꾸 나를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며 손목의 통증도 심해졌다. 은정 씨,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내 단골 손님이 말하며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한 게 좀 심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이게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미용실은 오늘도 조용히 흘러갔다. 언제나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트를 마친 후 빈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는 내 몸의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저 무심코 넘겼던 피로감이나 작은 통증들이 이제는 내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내게 익숙해지며 나는 그저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가 다시 나타났다. 김준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로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은 언제나 진지하고 따뜻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내 손목을 보며 물었다. 손목이 좀 아프신가요? 아무래도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나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아프네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느꼈다. 그가 나의 몸 상태를 이렇게 세심하게 걱정하는 모습이 내게는 새롭고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나도 모르게 조금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으니까. 그는 내게 작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오늘도 커피 드시겠어요? 그 질문에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작은 배려가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은정 씨, 요즘 몸이 많이 힘드시죠? 그는 다시 물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말에 나는 무엇인가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내게 느끼는 관심이 그저 순수한 감정일까?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을 피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조금 멈칫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의 말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가 나에게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의 배려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이 조용한 순간들이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손끝에 따뜻함을 주었고 그 따뜻함이 나를 조금씩 치유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지 아니면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그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도 그의 미소는 내게 유일한 위로였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나를 초대했다. 내일 저녁 제게 한번 저녁을 같이 드시겠어요. 아주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내 손끝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이런 초대는 처음이었다. 그 부드러운 말투 속에 단순한 배려만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 대답을 하려는 입술이 잠시 굳어버렸다. 나는 그 제안을 받고 잠시 생각했다. 그의 초대에 응할지 말지 망설였다.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조금 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내가 그를 거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가 나를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그가 내게 기대는 감정은 진심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에 잠겼다. 김준호와의 만남이 점점 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내가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관심이 나를 점점 더 끌어당기고 있었고 나는 그 끌림을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모든 것이 내게 따뜻하게 다가왔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히 위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혹시 다음 주에는 미술관에 가실 수 있나요? 그가 또다시 내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가 이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른다고 내 몸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무겁고 느리게 움직였다. 오늘 아침도 그랬다. 눈을 뜬 순간 나는 고통스러웠다. 잠을 잘 자지 못한 건 아닌데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쑤셨다. 일어나려고 해도 무릎과 허리, 손목까지 전부 아프고 뻣뻣했다. 다소 덜컹거리는 듯한 몸의 느낌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걸 넘어설 수 없었다. 기분은 무겁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한동안 자신감도 사라진 느낌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내 몸에 대한 의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지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몸은 점점 더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용실에 도착한 후에도 내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의자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내 손끝이 무겁고 몸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내가 평소에 참았던 피로가 하나씩 쌓여서 그렇게 된 건가 싶기도 했다.
더 이상 내가 이 피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오늘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손에 커피를 든 김준호가 서 있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의 발걸음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무심코 컵을 조금 더 꽉 쥐었다. 오늘도 커피를 가져오셨네요. 나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오늘도 힘드신가 봐요. 그는 내 표정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그날은 뭔가 달리 느껴졌다. 그가 나를 걱정하는 표정이 너무 깊어서 내 속이 이상하게 저릿해졌다. 조금 피곤하긴 해요. 나는 조금 거칠게 대답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가 내 상태를 알아차리길 바랐다. 그는 내 목소리의 톤을 민감하게 느꼈는지 잠시 멈춰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마치 내 모든 고통을 이해하려는 듯했다. 힘든 날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 같았지만 그가 나에게 전달하려는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말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는 그 말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지키고 싶은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는 내 안에 작은 틈을 만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의 외로움을 알고 내게 다가오는 그의 배려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말했다. 혹시 내일 저녁에는 조금 쉬실 수 있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 제안에 잠시 생각을 했다. 그동안 그와의 만남은 피곤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었다. 그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 나를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내일은 조금 말을 하려던 순간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괜찮아요. 그냥 나중에라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서 나는 다른 뭔가를 느꼈다.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교감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기도 했다. 그가 내게 끊임없이 주는 관심과 배려가 내게 익숙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미용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내 몸의 상태를 다시 점검했다. 오늘 하루도 몸이 나를 반응시키고 있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머리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피로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 밤이 되어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이와 관계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내게 단순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걸까? 문득 내 주변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가 나에게 주는 배려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로 인해 점점 더 깊어져가는 불편함을 참아야 했다. 그가 내게 주는 따뜻함은 이따금 나를 두렵게 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불을 끄고 거울 앞에 앉았다. 내 얼굴은 여전히 낯설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나는 그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배려가 점점 더 나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때 다시 그의 말이 떠올랐다. 내일 저녁, 제게 한 번 저녁을 같이 드시겠어요? 그 말 속에는 그가 내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주고 싶은지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 나는 두려움과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그날 밤 다시 그 말을 떠올리며 잠에 들었다. 오늘도 그와 함께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가 나에게 준 감정들이 점점 나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그 질문을 떠올렸다. 몸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무릎과 허리는 예전보다 더 아프고 하루하루가 나에게 짓눌리는 것 같았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일어나자마자 내 몸이 저항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내 몸에 쌓여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도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점점 더 의존하게 될까? 마음속에서 계속 의문이 떠올랐다.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분명히 따뜻하고 그의 배려는 내게 소중하다. 하지만 그가 내게 주는 그 따뜻함이 때때로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 속에 감춰진 외로움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다. 미용실로 향하는 길, 나는 조금 더 느리게 걸었다. 바람에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가벼운 느낌을 줬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김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내게 보여준 작은 관심, 따뜻한 눈빛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내게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점점 많아져 갔다.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미용실에 도착하고 나는 여전히 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손님이 도착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친절하게 다가갈 힘이 부족한 듯했다. 내 몸의 작은 고통들이 점점 더 나를 올가매는 듯했다.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나는 자꾸만 김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배려와 작은 관심이 나를 점점 더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또 다시 나타났다. 김준호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미용실에 들어왔다. 손에 커피를 든 채 그는 나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의 미소가 너무 다정해서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몸은 좀 나아지셨나요?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 물음에 나는 또다시 속으로 움찔했다. 그의 말 속에서 나를 걱정하는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침묵한 후 힘없이 대답했다. 그냥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피곤해요. 그의 눈빛이 나를 살폈다. 혹시라도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든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내게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고 동시에 내게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내가 힘든지 아픈지 모두 알아차린 것처럼 보였다.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조차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자 나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내게 물었다. 혹시 내일 시간이 괜찮으시면 전시회에 가실래요? 마지막으로 전시할 작품들이 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시회에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나는 그 제안을 받기에는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그와 함께 가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 아니면 그가 나를 점점 더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을까? 그가 나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내게 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가 전시회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게 처음이라 당신이 와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가겠습니다. 내 말에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는 다시 한번 김준호와 함께 가기로 한 전시회를 떠올렸다. 나는 그가 내게 끌어들이는 방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진심이 내게 점점 더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가 내게 주는 따뜻함이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내일 전시회 정말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나를 뒤흔들었다.
그와의 만남이 점점 더 내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받아들여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거리를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내일을 준비하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그가 내게 주는 따뜻함이 정말 진심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 그와의 만남은 점점 더 나를 압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밤에 나에게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순간이 다가왔다. 그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일 전시회에서 만나자.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 말을 반복하며 내 방을 정리했다. 내일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한 날이다. 하지만 그 결심이 내게는 무겁고 조금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내가 그와 함께 전시회에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휘감았다. 이건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다. 김준호와의 관계가 점점 더 묘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전시회 당일이 되었다. 아침부터 몸은 여전히 무겁고 나는 계속 피로가 쌓여가는 느낌을 받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에는 뚜렷한 통증이 있었다. 그래도 나는 일어났고 의자에 앉아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고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다. 그가 내게 다가오는 방식이 언제부터인가 내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주는 따뜻함, 그의 배려와 말투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나를 점점 더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나의 외로움이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에 휩쓸려 가면서도 나는 결코 그것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전시회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었다. 갤러리 입구 앞에 서자 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곳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림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림들은 모두 그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 작품들 속에서 나는 뭔가를 느꼈다. 김준호의 작품을 처음 본 순간 나는 그 안에 숨겨진 감정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고통과 사랑,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의 손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나는 그 손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여기입니다. 은정 씨. 그가 다가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목소리가 내게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그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가 내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나에게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내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게 그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 그림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았다. 내 얼굴이 그려진 그림. 내 모습이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림 속에 내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당신의 내면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살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그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내게 말을 걸며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공포를 건드린 것 같았다. 내가 정말 이 그림 속의 모습처럼 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의 작품 속에서 사라져 간다면 그때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그의 말이 나를 사로잡을 만큼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예술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예술은 사람의 내면과 변화를 그리는 일이었고 그 모든 변화를 하나의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그가 내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말 속에서 내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그의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혹시 이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그의 물음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랐다. 나는 잠시 그 그림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서 다가오는 그 불안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그 그림을 마주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림 속에 나를 보는 건 좀 말을 하려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그림은 내가 이미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손을 쥐었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내 손끝이 차갑고 몸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나는 그가 나의 불안감을 눈치챈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은정 씨, 무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림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죠? 그의 말은 정말 진심이 담긴 것 같았다. 그 말 속에서 나는 그가 내게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점점 더 두렵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꺼냈다.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내게 더욱 가까워졌다.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을 듯 했지만 나는 움찔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었다. 내가 그 손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또 한 번 달라질 것이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시고 나면 더 이상 변하지 않으실 거죠?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 물음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떠오른 답은 내가 더 이상 그 그림 속의 나처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 답을 그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내일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때까지는 저와 함께 그려지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한 대로 나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내 존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나는 그 답을 찾아내야 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묵묵히 말을 한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작은 통증이나 피로가 점차 눈에 띄게 변해가며 우리는 그것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가며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의 변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신경 쓰임으로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많은 주의를 요하게 만든다. 우리가 가장 무심코 넘어갔던 일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서로 깊은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그 미세한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치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생명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이 어색해지기도 한다. 그렇게 한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소소한 일상 속에서 타인의 작은 관심에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커다란 힘이 되어준다.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침에 건네는 간단한 인사, 혹은 작은 손길에서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많은 감정을 다시 찾게 된다. 우리의 몸이 조금씩 아프고 힘들어져도 그 사랑과 관심은 때로는 치유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치료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단순한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다. 그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돌볼 힘을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작은 몸의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무리하지 않으며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돌보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결국 마음과 몸은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돌볼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진다. 그런 작은 변화와 돌봄이 모여 결국 우리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해주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해준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란 감정이 어떻게 변할까 걱정이 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이란 것, 특히 늙어가는 사랑은 결국 물리적인 것보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주는 것이다. 사랑은 더 이상 뜨겁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배려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야 할 때이다. 급히 지나가는 삶 속에서 놓친 것들이 많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고마워하며 살아간다. 그 사랑이 진정한 힐링이 되며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의 온기이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나는 조용히 손끝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아마도 내일 그를 만나면 이 떨림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